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집값 롤러코스터가 급 하강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뜨거웠던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 사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값이 21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도 내림세가 1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은 마이너스 0.19%로 9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23% 하락에 이어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25% 하락으로 10년 만에 또다시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 규제 지역들을 대폭 해제했음에도 금리 급등이라는 대형 악재로 아파트 가격 하락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 값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규제가 해제된 지역 아파트 역시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2022년 9월 4주 기준으로 집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울산, 부산, 서울, 광주, 경남 등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0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보합지역은 6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하락지역은 160개 지역에서 160개 지역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 중인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강북지역 14개구 중 노원구는 마이너스 0.33%는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도봉구 마이너스 0.32%는 방학동과 창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대문구 마이너스 0.28%는 북가자동과 남가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종로구 마이너스 0.26%는 홍파동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이 조정되면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0.2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구 중 송파구 마이너스 0.23%는 문종동 구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 마이너스 0.21%는 봉천동 주요 단지가 하락했고요. 강서구 마이너스 0.20%는 가양동과 염창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가 되겠는데요. 최고가 대비 10억 원가량이 떨어진 실거래가가 신고되면서 일대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입니다. 20층이 지난 13억 8천만 원의 직거래를 통해 매매가 되었습니다. 공개는 지난 9월 26일에 이루어졌고요. 이후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 진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 23억 8천만 원이었고요. 올해 들어 8월에도 22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로열층과 로열동 등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22억 원 정도이고요. 보통 매물들은 20억에서 21억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13억 8천만 원의 거래는 가족관계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직거래를 가장한 꼼수
중요로 볼 수 있어 아마도 세무당국은 중요로 판단해 추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가 크게 작용하며 연수구는 마이너스 0.38%는 송도, 신도시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요. 서구는 마이너스 0.33%는 당하동과 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부평구 마이너스 0.32%는 산곡동과 삼산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 마이너스 0.25%는 구월동과 간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인천 지역은 지금 21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천 지역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 신축 아파트 값이 구축 아파트 수준까지 내려오고 구축 아파트 값은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으니 거래가 도통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집값은요 올해 들어서 2.99% 하락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위치한 서구 하락률은 3.29%로 달해 전국 평균 하락률 1.5%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시, 도 간 주택가격 등락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별로는 세종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세종시가 마이너스 7.93%, 대구가 마이너스 3.37%, 대전이 마이너스 1.28% 등의 순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고점을 일찌감치 기록하고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세종의 집값의 고점은 지난해 2021년 5월이었고요. 대구는 2021년 11월, 그리고 대전은 2021년 12월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집값 하락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와 인천, 그리고 대전,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집값 추가 하락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는 주택 공급 부진이 지속하는 데다가 외지인 등의 투자 확대 등의 하락 위험을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기 중 주택가격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역에서 하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경기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호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원, 영통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57%는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있는 영통동과 망포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양주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 0.47%는 덕정동과 고함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광명시 마이너스 0.43%는 하안동과 광명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요. 오산시 마이너스 0.41%는 서동과 누읍동 중저가 위주로, 의왕시 마이너스 0.41%는 포일동과 내손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주 대비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0.27%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 발표 직후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올랐던 매매 호가도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부동산 시장은 심리전이 강한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 부담도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집주인들이 다시 원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21일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기 외곽 5개 지역이죠.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감소했던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데다가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규제지역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매수세가 반등해 더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값을 올렸지만 매수 반응이 없자 이전 가격에 매물을 다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쉽사리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편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지역 GTX 개통,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의 호재로 경기에서 집값이 가장 늦게 하락으로 전환한 평택과 파주 등에서도 낙폭이 커지고 있어 지금 평택과 파주는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유성구는 마이너스 0.36%는 송강동 구축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32%는 도안동과 과수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중구 마이너스 0.30%는 목동과 용두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대전 지역은 38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남구 0.20%는 박림동과 임암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광산구 마이너스 0.16%는 첨단지구내 상암동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16%는 계림동과 산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울산 지역 남구입니다. 마이너스 0.28%는 야음동과 서남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26%는 화정동과 서부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북구 마이너스 0.25%는 명천동과 연포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0.24%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며 지금 세종시는 하락세가 6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창원, 의창구 마이너스 0.32%는 중동 대단지 위주로, 양산시 마이너스 0.19%는 삼호동과 남부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9월 20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월과 7월에 이어 지금 세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므로 상단 3.25%가 되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재역전되었습니다. 이에 거래 침체 상황인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부동산 급매물 거래도 실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과 12월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4%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10월과 11월에 금리 인상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아마도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가을 이사철인데도요. 역대 최저 수준의 거래량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수 심리는 더욱 얼어붙어서 극심한 거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물론 지금 경매시장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020년 이후 역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이 전체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어 분양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